챕터 1. 왜 지금 배드뱅크인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은 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드뱅크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최대 5천만 원의 빚이 사라진다는 소식, 놀라우시죠? 배드뱅크란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합쳐 장기 연체된 소액 채무를 사들이고 그 빚을 없애거나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새로운 주체가 싸게 사온 뒤 채무자의 사정을 보고 소각하거나 장기 분할로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의 재기를 돕고 사회 전체의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구체 기준, 절차, 예외 사항까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Q&A, 개념 이해. Q, 배드뱅크가 왜 필요한가요? A. 장기 연체 채무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회와 금융 비용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정리하는 장치입니다. Q. 꼭 정부가 돈을 대납해주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채권을 매입해 소각,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상환 능력 판단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챕터 2. 지원 대상 4가지 조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저는 대상이 될까요? 확인하실 핵심 조건 4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일 것 7년 이상 장기 연체일 것 송금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일 것 상환 능력이 극도로 부족할 것례를 들어 70세 어르신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016년에 생긴 빚 2천만 원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올해 안 소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2019년에 생긴 빚은 연체기간이 아직 7년이 되지 않아 이번 제도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단순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Q&A, 지원 요건. Q, 원금 5천만 원 이하면 이자, 연체료는 상관없나요? A, 판단 기준은 원금입니다. 다만 실제 조정 과정에서 부대 비용 처리 방식이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2018 캐찰년 6월 이후에 생긴 빚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A. 이번 트랙의 기본 요건을 벗어납니다. 다른 제도, 워크아웃, 회생 등 검토를 권합니다. Q. 상환 능력 평가는 어떻게 보나요? A. 소득, 자산, 연령, 건강, 부양가족 등 종합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챕터 3. 제외되는 사람들, 모든 채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인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예외 포함 가능. 도박, 가상자산, 유흥 관련 채무 제외에 코인 손실, 카지노와 성인 유흥업 등에서 발생한 채무, 보험 사기, 불법 대출, 카드 부정 발급 등 범죄성 채무 제외. 이 기준의 목적은 도덕적 해이 방지, 즉 정말 생계형 취약층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Q&A, 제외 기준. Q, 가상자산 빚 중 일부만이라도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해당 용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Q, 외국인 가족을 부양 중인데 예외가 가능한가요? A, 원칙 제외이나 영주권, 결혼 이민, 난민 인정 등 법적 지위에 따라 예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유흥업 관련 채무에 생활비 대출이 섞여 있으면요? A, 용처 구분과 입증이 관건입니다. 유흥, 도박, 가상자산 관련 부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채권, 매입가율이란 금융권은 채권을 얼마에 사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를 매입가율이라 부릅니다. 평균은 대략 5% 수준으로 보지만 실제 적용은 대상, 상황에 따라 훨씬 세분화됩니다. 연체기간, 연령, 신용, 잔액 등을 종합해 낮게는 1% 안팎, 높게는 10%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래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빚일수록 더 싸게 사오고 그만큼 소각, 감면 여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이상, 20년 넘는 장기 연체, 원금 3천만 원 매입가율이 매우 낮을 가능성, 20대 후반,
7에서 8년 연체, 원금 300만원 상대적으로 높은 가율 가능성. Q&A. 매입가율 2에 Q. 매입가율이 낮으면 제 입장에선 좋은 건가요? A. 일반적으로 회수불능에 가까울수록 낮게 매입되며 그만큼 소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처리는 개별 심사에 달립니다. Q. 가율이 높으면 불리한가요? A. 상대적으로 조정, 분할 상환 일부 감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환 능력과 함께 결정됩니다. 챕터 5. 실행 절차와 흐름. 실행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기관 협약을 거쳐 채권 매입이 시작됩니다. 올해 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채권부터 우선 소각이 진행되고 이후 다른 장기연체 채무는 순차적으로 조정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채무자 신청 없이도 시스템상에서 요건에 맞는 채권을 선별해 정리하는 방향이 설명된 바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절차와 필요 서류, 통지 방식은 실제 집행공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A. 절차, 신청. Q.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자동 선별이 전제된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자체 기관 통지,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통지는 어디로 오나요? A. 등기우편, 문자, 앱 알림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기관별 안내를 꼭 보셔야 합니다. Q.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 A. 신분증, 소득, 자산 증빙, 기초수급, 차상위 확인서 등 상황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챕터 6. 대부업 채무는 어떻게 되나 관심이 큰 부분입니다. 대부업권 참여는 원칙적으로 포함 논의가 있으나 매입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일부 업권의 반발도 거론됩니다. 따라서 협약과 별개로 실제 매각 물량, 속도는 추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채무를 보유하신 분들은 후속 공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대부업. Q. 제 빚이 전부 대부업인데요. 이번에 다 정리되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미확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 범위와 조건은 추가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Q. 일부만 대부업이면 그 부분만 남나요? A. 채권 보유처별로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보유기관의 참여 여부가 관건입니다. 챕터 7. 시니어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A:70대 기초생활수급자 2016년 발생 원금 2천만원, 장기연체 올해 안 소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충족 시. 사례 B:60대 2019년 발생 원금 1천만원, 연체 6년 연체 7년 미충족으로 이번 트랙 제외 가능성. 다른 제도 검토 권장. 사례 C:70대 가상자산 손실로 발생한 채무 제외 대상에 해당 가능성 금. 핵심은 내 빚의 발생 시점, 연체기간, 원금, 용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Q&A. 사례별. Q. 기초수급이 아니어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순차 조정 확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Q. 연금생활자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는데요. A.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됩니다. 일부 감면, 장기 분할 등 조정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챕터 8. 확장 Q&A. Q. 빚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정리되나요? A. 보유기관별로 매입 정리되므로 기관마다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연체가 7년 조금 모자랍니다. 기다리면 되나요? A. 이번 트랙은 기준 충족이 전제입니다. 다른 제도, 워크아웃 회생, 상담을 권합니다. Q. 보증인 연대보증 채무는요? A. 계약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채무는 본채무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압류 추심이 진행 중입니다. 중단되나요? A. 처분 상태, 법원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 사건별로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신용 점수는 언제 좋아지나요? A. 소각 조정 이후 반영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평가사 갱신 주기를 고려하십시오. Q. 세금 체납도 포함되나요? A. 이번 트랙은 민간 금융채권 중심입니다. 세금 체납은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주택담보와 전세자금 같은 담보부 채무도 되나요? A. 이번 트랙은 장기 연체 소액 채권에 방점이 있습니다. 담보부는 별도 규정과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빚이 소각되면 상속인에게 영향이 있나요? A. 소각 정리된 채무는 소멸된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상속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리되지 않은 채무는 별도입니다. Q. 혹시 사기구조 유사기관 연락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공식기관의 공지, 연락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수수료 선납 요구, 개인정보 과다 요구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챕터 9. 찬반 논란과 균형 잡힌 시각. 찬성하는 분들은 회수 불능에 가까운 장기 연체를 정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취약층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고 말합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도덕적 해이를 우려합니다. 정책 본래 취지는 취약층 구제입니다. 동시에 형평성 보완 장치와 재발 방지, 금융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가 함께 가야 지속 가능합니다. Q&A, 시각 논쟁. Q. 얌전히 갚은 사람이 손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A. 그 우려를 완화하려면 대상, 용처, 기간 등 엄격한 기준과 사후 재발 방지가 중요합니다. Q. 한번 소각되면 또 빚을 내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A. 제도 설계 취지는 예외적 구제입니다. 사후관리와 금융교육이 병행돼야 합니다. 챕터 10. 내 상황 점검 체크리스트 앤드 마무리. 끝으로 셀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한 항목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이 2018년 6월 이전에 생겼나요? 7년 이상 연체인가요? 원금 5천만 원 이하인가요?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나요? 빚이 도박, 가상자산, 유흥 관련이 아닌가요? 외국인인 경우,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에 해당하나요? 대부업 채무라면 업권 참여, 매각 후속 공지를 확인하셨나요? 이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이번 제도의 수혜 대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재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해당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